음식이 좀 특별해야 되나, 다른 경쟁 매장에는 없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굳이 음식이 아니어도 이어도 되고 이 아니면 이 되어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셔가지고 1,500만 원으로 시작한 식당인데 신축해서 건물을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50억 건물주가 되신 거죠. 책 5권이랑 PDF 파일이랑 마케팅 체크리스트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걸로.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되게 유명하시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 권프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프로이고요.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회사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또 장사는 건물주다의 가장 큰 목적은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이 본인 건물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PM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은 B2K 브랜딩이라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을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상권 조사부터 임대차 계약, 그리고 뭐 인테리어, 메뉴 개발, 또 심지어는 밥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다 이제 세팅해가지고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코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매달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회사가 나무야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상 콘텐츠, 글 콘텐츠,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오, 많은 일을 하시네요. 약간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네, 제 책이요. 네, 제 책이요.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세 번째 책인데.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마크 해놓으신 분들 거의 많이 못 봤는데. 아, 대단하시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97%의 사람들이 원하지만 97%의 가게들은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와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사실 주식 쪽에 유명한 제갈현열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외식 쪽에서 너무 진짜 통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썼는데, 그 얘기 어떤 얘기인가 하면 USP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USP를 저는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니까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는 거고, 그리고 USP를 잡으라고 하면 보통은 큰 기업에서 대규모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외식 업체나 카페나 이런 것들 뭐 USP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이렇게 찢어지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유정수 대표님도 여기 나오셨잖아요. 뭐 글로우서울에서 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브랜드들 보면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죠. 저희한테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본금이 조금 적으신데도 불구하고 저기 청수당처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 돈으로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USP는 아주 작은 것들의 USP인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치면은 음식에 대한 USP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음식이 좀 특별해야 되나? 다른 경쟁 매장에는 없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굳이 음식이 아니어도 사람이어도 되고, 맛이 아니면 양이 되어도 되고, 가격이 되어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USP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족발 프랜차이즈 본점을 만들면서도 메뉴적인 USP를 한 게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국수를 보통 족발집에서는 팔잖아요. 네. 뭐 한 5,000원, 7,000원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그래서 저희도 막국수를 만들었는데 랍스타 막국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랍스타랑 딱새우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되게 비주얼이 좋게끔 만들었는데, 그 원가가 한 11,500원?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판매가는 이제 9,800원인 거죠. 그래서 팔면 손해입니다. 팔면 한 2, 3,000원씩 손해인데, 그거를 시킨 사람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이런 막국수가 주변에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 동네가 뽕족이라고 해서 선릉에서 유명한 족발집이 이미 있는 자리거든요. 그 바로 옆에 지하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하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메뉴를 만들었고, 그 메뉴가 메뉴적인 USP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USP도 그 족발집을 만들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반적인 족발집 아니고 모던 한식 족발을 만들자 해서 룸을 만들었습니다. 네, 룸을 이제 3개 만들고, 큰 룸에서는 2개로 나눠지니까 총 3개, 4개 정도의 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족발집에 룸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족발집에 룸이 있어? 게다가 거긴 선릉이야. 와, 그러니까 그 룸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USP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회식하기도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네이버에 지금 화봉족발이라고 치시면 선릉 본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족발집은 플레이스 메인 사진을 메뉴 사진으로 해놓진 않았어요. 그냥 뭐 회식이나 아니면 친구 연인들과 같이 와서 즐겁게 먹고 있는 사진들로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우리의 USP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올려주시는 사진
사진들은 뭐 아까 랍스타 막국수도 있고 또 그냥 족발이 아니고 오족쟁반이라고 해서 문어 숙회랑 족발이랑 같이 나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뷰들을 보면은 와 이런 데 처음 본다, 두 번째 왔어요, 세 번째 왔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포 매장을 어쨌든 경쟁 매장으로 타겟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노포를 따라가기에는 힘드니 좀 차별화를 두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USP를 잡아가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두끼라는 브랜드도 이렇게 말이 좀 그렇지만 엄청 맛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갔을 때 진짜 이건 정말 별거 아닌데 저는 오뎅 국물을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보다 오뎅 국물 먹으려고 저는 가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먹기가. 근데 두끼가 오뎅 국물을 그냥 맘 편히 떨 수 있잖아요. 맞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두끼를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명륜 진사갈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USP가 가격이었어요. 1인분에 13,500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2만 원대가 됐는데 그때는 명륜 진사갈비를 이길 수 있는 USP를 가진 브랜드가 없었죠. 명륜 진사갈비는 전국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에서 1등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1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에 내가 여기 자리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차릴 건데 경쟁 매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쟤네들은 하지 못하는 나만의 USP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기획을 하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아우 왜 장사가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USP가 없는 거야. 그래서 USP를 막 찾죠, 이렇게. 우리 집에 USP 차별점 뭘까? 근데 차별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만들어야지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예로 가끔씩 들어드리는 게 포항에 다미촌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분은 뭐가 USP인가 하면 사람이 USP예요. 그분이 10년 전부터 소맥을 말아주는 사장님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미촌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 소맥 말아주는 여사장님이라고 하면 다들 알거든요. 10년 전부터 그 영상들이 막 올라왔어요. TV에서도 나오고 방송국도 막 찾아가고 방이동에 있는 골드 참치도 여기 이제 방이동이잖아요. 방이동에 있는 골드 참치도 사실 그 주변의 경쟁 매장들을 봤을 때는 소맥 말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도 소맥을 말아줘요. 되게 재미있게. 그게 US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USP가 되면은 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매장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노원구에 감동식당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그 감동식당은 등갈비 찜을 파는 곳인데 물론 맛도 있습니다. 엄청 차별화된 맛은 아니지만 그 두 사장님들의 어떤 CS라든지 접객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1억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원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1억씩 매출이 나오니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셔가지고 1,500만 원으로 시작한 식당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 그 장사는 건물주다 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건물도 매입하시고 신축해서 건물을 올리고 계세요. 그 건물 프로젝트 비용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50억 건물주가 되신 거죠. 거기다가 1, 2층에 감동식당 직영 2호점을 이제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사람이 USP가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화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장님. 좀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중식당을 가면은 탕수육 같은 걸 팔잖아요. 그러면 탕수육이 짜장면이나 짬뽕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돼 있는 가게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뭔가 식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만큼 먹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대중소라고 해도 소가 생각보다 양이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뭐 미니 탕수육이나 1인 탕수육 같은 걸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비지단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써주셨는데 그걸 제가 카페에 아무리 적용을 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카페에 혹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 사실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카페 비즈니스가 두 가지로 좀 기결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부동산이고요. 하나는 테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사실 대규모로 외곽지에서 우리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뭐 20평, 30평 내외 이제 시내에서 카페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테이크아웃이 잘 되는 디저트 개발에 좀 많은 공을 들이시는 게 지금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티드 도넛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노티드 도넛도 사실은 영업 적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났었던 브랜드거든요. 실제로 브랜드를 기획을 했었던 CMO 분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노티드가 기획이 되고 장사를 했을 때 사실은 영업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그 도산공원 근처에 그 월세며 뭐 인건비며 이런 걸 따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파했냐 물어보니까 선물할 수 있는 박스 세트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면서 한 사람이 100박스씩 주문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신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카페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요. 잘된 카페들 보면. 그 수원에 있는 그 카페 디아즈라는 곳도 그분이 원래는 하루에 2만 원 팔았습니다. 그런 카페였는데 지금은 수원에서 거의 카페로 이제 1, 2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카페로 2만 원 생활을 좀 탈출하셨냐면 네모난 상자에 들어가는 케이크 세트를 개발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받아도 저도 이제 먹고 다 못 먹어서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그 카페 디아즈 케이크는 맛별로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선물하기 너무나 좋게 돼 있어요. 택배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파십니다. 그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테이크아웃의 형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도곡동에 있는 젠틀커피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도곡동의 젠틀커피는 컨셉 자체가 젠틀커피다 보니까 모자라든지 수트라든지 신사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팝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안 싸거든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팔릴까? 컨셉추하게 정말 잘 잡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젠틀커피만의 그 어떤 완전한 찐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카페가 그냥 단순히 커피를 소비하는 뭐 또 공간을 소비하는 곳이라고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공간을 소비하면서도 어쨌든 나는 영업이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커피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좀 쉽게 그냥 단순히 한 회전율이 아니라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획을 하시는 게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사실 너무 좋다고 느낀 게 저희 매장에서 금방 1kg까지 뚜레쥬랑 파리바게뜨 말고는 케이크를 파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10시에 닫아요. 그럼 10시 이후부터는 생일 케이크를 급하게 사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케이크를 살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마카롱을 납품받아 팔았는데 마카롱을 가지고 케이크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마카롱 케이크를. 그게 생각보다 4만 원, 5만 원씩 파는데 팔려요. 왜냐면 급하게 사야 되니까. 거기서 좀 다른 포인트는 초를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는 배달을 시킬 때 배달에서 몇 개 못 시키더라고요. 맞아. 그 우리 매장은 하트 모양, 오리 모양 이런 걸 다 넣어두면은 그것 때문에도 시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USP가 된 거죠. 그 많은 카페들 중에서. 그러니까 뚜레쥬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부산에 뚜레쥬를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 계세요. 뚜레쥬는 옛날만 해도 케이크 가격을 점주님이 조금씩 더 올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케이크 만약에 16,000원, 17,000원 받던 거를 그 서면 시내 상권이다 보니까 23,000원씩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9시, 10시가 되면 케이크가 그렇게 많이 팔려 나갔다라는 거죠. USP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쪽 상권과 입지에 대한 USP를 가진 거죠. 그 뚜레쥬르는. 아 맞다! 이벤트! 제가 마지막으로 장사 건프로 채널에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저희 카페 창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미래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러신 분들께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페 창업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카페 창업은 사실 캅세연님 채널에서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요. 장사라는 개념보다는 나만의 어떤 카페 브랜드, 그러니까 향후 2, 3년, 5년, 10년 안에 전국의 내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대중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니치 시장에 들어가서 대중성을 가미하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좀 더 좋은 브랜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론은 카페 창업은 캅세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오빠 카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채널에 또 나왔으니까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거든요. 아 5권 정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 쓰고 있는 마케팅 비밀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책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다른 내용이니까 그것도 드리고 싶고, 저도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마케팅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창업할 때, 이건 카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한 40개 항목에서 마케팅적으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말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거를 좀 하면은 마케팅적으로 내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제가 캅세연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럼 저희가 책 5권이랑 PDF 파일이랑 마케팅 체크리스트를 이제 그건 각각 10분께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걸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